크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팀방 한번 볼게. 팀방에 보면 종신보험도 변천사라는 게 있죠. 운전자 보험도 변천사가 있는 것처럼 또 간병인 보험도 변천사가 있는 것처럼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의 시기별로의 변천사가 있어. 근데 1세대라고 하는 종신보험은 뭘까요?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거에 종신보험인데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근데 그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건 그냥 기본 자체가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거겠죠. 근데 1세대라고 불리는 게 IMF 이후에 금리가 급락했었고 저축에서 보장으로 이제 인식이 변화되는 시기. 그래서 사망을 하고 나면 사망보험금을 줄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종신보험이고 그 다음에 2세대를 뭐라고 해요? CI라는 종신보험이라 하고 그 다음은 GI라고 하죠. 근데 아마 오늘 GI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거라서 여기까지만 교육해주고 GI는 제가 다음 교육 때 마저 안내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이 종신보험에서 CI로 가는 이 세대가 결국엔 여기가 몇 세대예요? 1세대. 여기는 2세대인 거야. 근데 우리가 2009년부터 보장 분석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증권이 CI에 대한 보험 증권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CI 종신이라고 하는 거랑 그냥 일반 종신이랑 하는 거랑 결국엔 얘가 처음 나왔고 얘가 나중에 나왔죠. 후발주자.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입했단 말이지. 그럼 결국엔 1세대보다 어쨌든 2세대가 조금은 나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가입이 된 거겠죠. 근데 이 기준이 좀 어떤 거냐면 배운 적이 있나? 신입교육 때 이거 요새 배워요? 처음 들어보지.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배웠었거든요. 저 FC 때만 해도 일반 종신하고 CI를 굉장히 많이 배웠었어. 위에 때까지만 해도 많이 배웠었지. 왜냐면 저희가 거절 처리를 이 표를 그려가면서 RP 외에도 달달달 외웠던 사실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 내용을 교육할 이유가 없지. 왜냐면 지금은 저희가 CI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거절 처리할 이유가 없지만 예전에는 이거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위에 그 표에서 한번 볼게요. 표준형 종신부터 변액 종신, 그리고 변액 유니버설 종신, 정기보험, 건강보험 여기 있죠? 보고 있어? 네. 희윤도? 절레절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희윤? 두 번째 사진에서. 네. 보면은 표준형 종신, 변액 종신, 변액 유니버설 종신, 정기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이 있죠. 여기에 CI라고 하는 용어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1세대에 해당되는 용어고 CI라는 용어가 없으면 대부분 그냥 다 뭐라고 보면 돼요? 1세대의 종신보험이다 라고 그냥 이해하면 돼. 그럼 우리가 증권을 받았어. 그럼 그 제목부터 일단 CI라는 용어가 없어. 그럼 그냥 뭐라고 인식하면 돼요? 그냥 1세대의 종신보험이겠구나 라고 인식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분류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써져 있어 거기? 납입 면제랑 그리고 선지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1세대냐 2세대냐. 근데 1세대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납입 면제 자체가 뭐야 일단? 납입을 하는 거를 뭐 해준대요? 면제해준대. 우리 군면제랑 똑같죠? 군대 가는 거를 면제해줄게. 이거랑 똑같아. 근데 1세대 종신보험은 뭐라고 써있어요? 납입 면제가 되는 게 언제예요? 1세대. 신체 장애 50%. 뭐라고 써있어요? 50% 이상. 우리 병원 가는 절차 보면은 후유장애 얘기하죠? 장애? 그때 제가 예시 들어주는 사람이 클론의 강원래 씨랑 또 박이 씨 어제 21살 만났거든요. 존박 몇 말이야? 존박 잘 살아있는 큰일 나. 근데 어제 21살 만났는데 둘 다 모르더라. 박이 씨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휠체어 타시는 분 그랬지. 근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50% 이상 후유장애가 남았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반을 상실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선지급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선지급. 이 용어가 어렵지만 미리 지급해준다. 이거겠죠.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이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거죠. 그거를 종신보험이라고 하잖아. 이 사망보험금을 미리 가져다 쓸 수 있는 걸 선지급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1세대 종신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계속 입으로 내뱉어 봐야 돼.
그래야지 머릿속에 잔상이 계속 남고 기억이 남거든요. 자녀 수명 6개월. 자녀 수명이 6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망보험금을 미리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지급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의사가 이제 6개월 남았어요 라고 판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거죠. 뭐라 하지? 시한부 선고라고 하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받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50% 이상이 돼야지 보험사에서 면제해 주는 거고 그리고 6개월이 남았다라고 얘기해야만 뭘 해줄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거의 사망 직전인 거죠. 6개월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이게 어찌 보면 1세대 종신보험의 납입면제랑 선지급에 대한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2세대로 오면서 CI라는 종신보험이 나오면서 일단 CI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남면하고 선지급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냥 CI 진단시 이렇게 바뀐 거야. 우리가 이제 CI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보험은 그냥 확률이라고 보면 돼요. 확률. 우리가 뇌출혈보다 뇌혈관 질환을 확률상 높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넓은 거. 범위가 넓죠? 그러면 뇌출혈 진단을 받아도 뇌출혈 진단금 나오고 뇌혈관 질환 진단을 만약에 뇌출혈이 됐을 때 받아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범위가 더 뇌혈관이 많으니 뇌출혈보단 뭘 가입해야 돼요? 뇌혈관. 얘도 마찬가지야. CI라고 하는 걸 일단 모르겠지만 CI 진단이 됐을 때가 어쨌든 어떻게 돼? 범위가 넓다. 그래서 2세대 종신이 나온 거고 CI 종신이 판매될 때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라고 하면서 누가 많이 판매했겠어요? 우리가. 우리네 어머니들이 많이 판매했겠죠. 보통 2000 거의 봤을 때 8년도, 9년도 계약건이 굉장히 많아요. 2009년도 계약건부터. 그러면 이때부터 이 CI 종신이 어찌 보면 선행을 한 거죠. 더 좋다라는 인식 때문인 거야. 그러면 CI 종신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CI가 뭔지를 우리가 알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CI는 기본적으로 교육받았을 때 좋다고 인식해, 안 좋다고 인식해? 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어프로치 할 때도 너 보험 중에 뭐뭐뭐 있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해. 변액, CI, 그리고 만기 환급. 이거 세 가지면 너 보험은 안 좋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한번 올려볼게. 우리 팀방에서 보시면 이게 CI에 대한 어찌 보면 명칭이에요. 명칭. 근데 CI라고 하는 건 뭐의 줄임말이에요? 중대한 일렌 영어 그거. 잘하는데? 중대한 질병에 대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CI를 표시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암은 암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중대한이 붙죠.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근경색인데 앞에 뭐가 붙어? 중대한. 그리고 뇌졸중인데 앞에 또 뭐가 붙어요? 중대한. 그리고 심장팍막 수술, 그리고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 수술, 말기 폐질환, 폐장이식 수술, 심장이식 수술, 간질환인데 또 말기, 그리고 간장이식 수술,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루게릭병, 그리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인 거겠죠. 이 내용들이 다 포함하는 게 이 CI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거 받기가 조금은 어렵겠죠. 그럼 이걸 세부적으로 이제 보면 이게 약관이거든요. 지금은 이걸 막 그렇게 자세하게 고객들한테 사실 풀어줄 필요가 없긴 할 거예요. 그냥 받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긴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시험도 봤었어. 그치? CI가 뭐야 해가지고 우리는 다 적었었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적었었거든. 근데 지금 보면 약관이에요. 약관. 캡처한 거거든요. 중대한 질병의 정의야. 근데 중대한 암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중대한 암이란 찾았어요? 네.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당연히 악성이어야 되겠죠? 양성인데 암이라고 하진 않을 거고 악성 종양세포가 존재해야 돼. 여기까지는 사실 암 진단 받았을 때 동일한 내용인데 옆에 이제 내용이 더 자세하게 붙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주위 조직으로 악성 종양세포의 침유 파괴적인 증식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악성 종양을 말하며 이제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죠. 종양은 종양인데 주위 세포한테 뭘 해야 돼요? 침윤을 해야 돼. 침윤 파괴적. 이 용어가 너무 웃기죠. 침윤 파괴적. 이런 용어를 약관에다 쓰는 게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파괴적으로 악성 종양에 침투를 해야 된다. 라고 써져 있고 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뭐 한대요? 제외한다. 라고 써져 있죠.
기타 피부암은 제외되고 전립선, 갑상선암 이거 제외되고 그 위에 첫 번째가 제일 논의가 많지. 왜냐하면 피부의 흑색종인데 이거 깊이가 얼마여야 돼? 4였나? 1.5예요. 여기에는 표시가 없지만 종양세포가 있긴 하지만 1.5 이하면 그건 인정을 또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중대한이라는 얘기가 붙었기 때문에 엄청 약관이 디테일해요. 그래서 그 중대한 암이 아니면 결국엔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럼 납입면제 받을 수 있어? 못 받아? 못 받아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야. 근데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간상 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 공급이 급격히 감소돼서 해당 심근 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이 용어가 되게 웃겨. 하여간 그리고 질병으로서 어쨌든 분류표에 해당이 돼야 된다. 근데 또 조건이 붙죠. 세 가지지. 어떤 조건이에요? 의사가 일단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흉통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의사가 이거 작성 안 해준다. 그럼 우리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밑에 변화되는 심전도 변화가 정확하게 또 있어야 돼. 그리고 밑에 또 뭐 있어요? 뭐 효소의 발병 당시 새롭게 뭔가가 상승을 해야 된대. 그럼 이거 세 가지의 부합이 안 되면 아무리 진단 코드가 급성심근경색으로 나와도 보상은 어렵다. 그리고 넘겨서 세 번째. 이번에는 중대한 뇌졸중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청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암이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은 그렇게까지 사실 CI 진단을 받기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암이 어쨌든 악성 종양세포고 옆에 치면할 수 있잖아. 그러면 사실 확률이 거의 3분의 2 정도는 일반 암이랑 중대한 암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야. 의사가 당연히 흉통이 있어야 심장에 대한 그 진단을 내릴 거고 심전도 변화가 오는 건 사실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랑 그냥 우리가 급성심근경색 가입하는 거랑 보상에 문제가 생긴 적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중대한 뇌졸중은 보상에 문제가 반드시 생겨. 왜 그럴 것 같아?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약간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당연히 뇌출혈 그리고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 그리고 뇌경색증이 발생해. 써져 있죠? 네. 뇌경색도 포함하는 게 뇌졸중이야. 네. 그래서 이거 사실 뇌출혈보다 더 좋은 거예요. 범위는. 그쵸? 뇌졸중이니까. 근데 여기 뒤에가 문제야. 뭐라고 써져 있냐면 뇌 혈액순환에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거예요. 요새 그냥 초기 진단으로 와서 뇌경색이나 아니면 뇌출혈 진단 받고 그냥 일상생활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 고객 중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어머니인데 청구 진짜 많이 하는 어머니고 보험을 되게 많이 알아. 이천에 제 어찌 보면 키맨 어머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운동을 하다가 본인 몸 상태를 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야. 병원을 하러 가니까 머리가 너무 어지럽더래. 그래서 집에 와서 운동을 하다가 앉아있는데 이게 찌릿할 것 같은 느낌이 오더래. 그래서 본인이 119를 부른 거야. 근데 진짜로 119 부르고 쓰러졌어요. 그게 뭐가 온 거야? 뇌출혈이 갑자기 온 거야. 근데 119가 다행히 도착을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 안 받고 후유장애 남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약만 먹고 경과 관찰해. 근데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에 밑에 CI 특약이 하나 추가되어져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가입시켜준 게 뇌혈관이도 있었어. 리모델링을 나한테 했었으니까. 그럼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당연히 보상이 나왔겠죠. 왜냐면 코드가 나왔으니까. 뇌출혈 코드가 I 코드로 나왔거든. 근데 여기 CI 특약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죠? 결손이 없어. 영구학적 장애가 안 남은 거야.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야?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때? 좋은 거죠. 영구적인 장애가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어머니는 내가 이제 청구해줬죠. 왜냐면 종신 가지고 있는 거에 우리 특약 그냥 하나 넣으면은 막 1,000원, 2,000원 이런 특약들이 있어. 종신 왜 이렇게 리액션이 엄청 좋은데? 그래서 하나 특약이 있는 게 한 1,000얼마 정도였어. 근데 굳이 그거는 제가 특약 삭제를 안 시켰지. 왜냐면 종신이고 쌓이는 돈이니까 그냥 가지고 계세요 하고 냅뒀던 특약이야. 근데 거기서 1,000만 원 있었는데 안 나왔죠.
그래서 중대한 뇌졸중은 고객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되게 다행인 입장인데 이걸 받는다라고 하면 고객은 굉장한 영구적인 손상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가 민원이 가장 많아. 그렇지 않겠어? 요새는 MRI도 급여로 적용되죠. 뇌 촬영하는 거. 국가에서 검진해 해서 급여로 적용해줘서 병원비 적게 낸단 말이지. 근데 거기서 아이코드 받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청구하면 당연히 CI는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중대한 뇌졸중은 신경학적 결손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어 있다. 그래서 이건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옆에 보면 나머지도 있죠. 말기 폐질환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넘겨서 루게릭병도 있고, 그리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네. 심장턱막 이식 수술, 오대장기 이식 수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엔 CI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도 CI가 받기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냥 딱 얘만 비교해보는 거야. 근데 여기 아까 중대한 암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삼각보다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그럼 얘보단 어떤 게 나요? CI가 나아요. 얘보단 CI가 나요.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아주머니 설계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엄청 많이 샀어요. 엄청 판매를 한 거지. 기존 거보다 결국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선지급도 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도 미리 땡겨서 받을 수도 있고 납입 면제도 훨씬 기존 종신보험보다 어때요? 쉬워 하면서 이 보험들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깼겠지. 그리고 이 깬 거를 뭘 했어? 이걸로 다시 리모델링. 그래서 이 시점에 보장 분석을 하다 보면 여기를 해지시켰어. 그러면 당연히 사망보험금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이니까 어떤 게 있을까? 해약 환급금이 존재하겠죠.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이다 보니까 쌓이는 환급금이 있어요. 근데 그 환급금을 용어로 뭐라 할까요? 우리가 용어로 그건 만기 환급금이 아니라 무슨 환급금이에요? 해지, 뭐 해약 환급금이라고도 하고 뭐예요? 해지 환급금이라고 하겠죠. 요게 기본적으로 쌓이는 보험이야. 그럼 이걸 해지시켜.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해약 환급금이 있지. 그걸로 저축. 없어요 저축. 우리는 저축이지만 그걸로 이 종신보험을 다시 가입시킬 때 어떻게 한 보험들이 많냐면 일시납시킨 보험들이 많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증권 분석을 할 때 이거는 월납을 내는 게 아니고 납입이 완료되어져 있어. 막 예를 들어 500 얼마 납입 완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보장 분석할 때 메리츠로 돌리면 특히 아니면 증권을 받았어. 근데 300 얼마, 500 얼마, 700 얼마 납입이 완료된 보험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걸 해지시키면서 뭘 한 거야? 환급금으로 이 보험 다시 가입하는 걸 일시납시켜버린 거야. 그럼 고객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좋지. 왜냐면 나오는 환급금으로 결국에는 보험을 다시 가입했는데 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야. 그래서 일시납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면 돈이 이렇게 많아서 이 고객이 이렇게 낸 거야 이게 아니라 해약하고 그 돈을 일시납으로 한 번에 완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세요. 보시면 그냥 완납을 시켰구나. 어찌 보면 그건 설계사가 잘해준 거일 수도 있어. 그 환급금을 어찌 보면 우리는 종신을 가입시켰겠죠.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근데 그거를 딴 데 안 쓰고 고객한테 다시 가입시키는 보험을 일시납시켜준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뭐예요? 이 기능은 좋아. 두 개 비교해보면. 진단금. 근데 진단금을 결국에는 이걸 선지급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첫 번째로. 암진단금. 진단금처럼 표현해서 문제인 거예요. 진단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 고객이야. 제 고객 증권을 한번 볼까? 얘도 저한테 소개 되게 많이 시켜주는 친구인데 딱 저희가 2009년이 제가 언제야? 20살 때였거든. 대학교 갈 때. 그래서 그때 어찌 보면 저희는 성인이죠. 그래서 제 나이 때에 91년생인 애들이 CI 보험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이 가입시켜준 보험. 성인 됐으니까 사망보험금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친구한테 보험을 평생 하나쯤은 어떻게 해줘야 돼? 20살 때 가입시켜줘서 40살에는 완료를 시켜줘서 평생 가져가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는 CI 보험을 굉장히 많이 만났던 편이에요. 제가 이 회사 왔을 때. 근데 한번 증권 열어서 볼게요. 증권 열어보면 몇 년도에 가입했어요? 2009년 11월 25일.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 친구거든? 90년생이죠. 남자애. 계약자가 엄마 장미숙님이고 어머니 43살. 굉장히 젊으시죠?
그리고 석재경이라고 하는 제 친구가 몇 살이에요? 19살. 19살. 그때 2009년에 보험료 얼마 낸 거예요? 12만 원. 왜 이렇게 비쌀까? 우리는 이제 유추를 대략 해볼 수 있는 거죠. 사망보험금. 위에 보면은 일단 제목이 종신보험이야. 근데 뭐가 들어가져 있어요? 유니버셜. 유니버설 CI 통합종신보험. 그러면 1세대예요? 2세대요? 2세대죠? CI라는 용어가 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잘 봐야 돼. 예를 들어서 CI라고 써져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이건 CI 보험이야 라고 인식을 하겠지만 CI가 용어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어떻게 해놨냐면 이걸 가장 많이 판매한 보험이 빅3 생명보험사라고 해요. 어딜까? 좀 조용하시고 여기는 어딜까요? 교보 그리고 삼성 그리고 한화 이렇게 세 군데예요. 그래서 대부분 CI 보험을 가지고 있다. 여기 세 개일 확률이 거의 80% 정도 돼요. 여기가 빅3 생명보험사야. 근데 국내 기업이죠. 국내 기업. 그래서 교보, 삼성, 하나인데 CI 종신이 CI라는 용어가 너무 고객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하니까 CI 종신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상품명을 자체적으로 바꿔서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어. 그게 삼성은 뭐예요? 이건 얘기해도 돼. 퍼펙트. CI가 용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삼성에서 퍼펙트 통합 종신보험 이렇게 바꾼 거야. 근데 결국엔 밑에 내용 보면 그건 뭐예요? 그냥 CI를 이름을 빼고 퍼펙트라는 용어를 쓴 거야. 그리고 하나는 이거? 하나도 CI 보험이라고 여기는 써져 있지만 민원도 많고 막 지급도 안 되고 인식도 너무 안 좋으니까 얘는 케어풀이라는 용어를 썼어. 그래서 우리가 증권 분석해보면 막 케어풀이 어쩌고 저쩌고 퍼펙트 어쩌고 저쩌고 그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용어를 결국에 보면 그건 다 내용이 그냥 CI. 교보는 딱히 없는 거 같아. 리빙케어. 리빙케어는 삼성이다. 삼성의 리빙케어라고 하는 위에 자체에 퍼펙트 말고 또 리빙케어로 바꿨다가 눈속임인 거죠. 어찌 보면 CI 아니고 이거 그냥 종신이야 이렇게 판매된 사례도 되게 많아. 이 교보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다 CI라고만 써져 있는 상품이야. 근데 이 세 개의 보험사가 결국엔 80% 이상을 판매한 거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분도 CI라고 하는 통합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어. 근데 당연히 비싼 이유는 위에 주계약이라고 하는 사망보험금이 20년 납으로 되어져 있고 얼마예요 보험료가? 7만 6천 원이라고 써져 있죠. 그럼 그 밑에 내용을 볼까요? 요게 CI인데 용어가 뭐라고 써져 있어? 밑에 여기 합계보험료 밑으로 잠깐 보시면 돼요. 진우? 네.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써져 있는데 네네. 사망보험금 써져 있죠? 네. 근데 밑에 CI라는 용어가 안 써져 있고 뭐라고 써져 있어요? 케어프리. 근데 그 케어프리가 결국엔 약관을 보면 뭐예요? CI인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요 위에 한번 읽어볼게. 사망을 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합산 장애 지급률이 80% 이상. 이거 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겠죠. 재해 장애가 80%면 거의 이 밑으로는 거의 식물 인간이야. 근데 사망보험금이 얼마 써져 있어요 옆에?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써져 있죠. 근데 이 밑에 보면 용어가 희한해. 케어프리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야. 이걸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고객들은 이 내용을 알까 모를까? 몰라요. 케어프리 너무 어렵잖아. 프리? 네. 케어프리?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케어프리라고 하는 게 결국엔 CI라고 얘기했죠. 여기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이런 그 CI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 생겨. 그럼 뭘 해준다고 했죠? 선지급을 해준다고 했잖아. 그럼 결국은 사망보험금을 결국엔 치료비로 먼저 써. 이런 개념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써져 있는 거야. CI 상태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 사망보험금은 얼마 준대요? 5천 준대. 네. 근데 밑에 케어프리에 해당이 됐어. 네. 그러면 얼마 준대? 1,000만 원. 1,000만 원 준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반대로 쉽게 얘기하면 CI 진단이 됐어 너가.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고객은 먼저? 1,000만 원. 아니 다시 볼게요. 이게 처음에 헷갈려. 케어프리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야. 네. 그럼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5천을 준다라고 했죠. 근데 발생한 경우에는 1,000만 원만 준대. 그럼 결국엔 CI 진단됐을 때 선지급을 너한테 얼마 해준다는 거야? 4천을 해주겠다는 거지. 요거 이해돼요? 네. 주연 이해돼? 이해. 이거?
5천만 원을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CI 상태가 되면 보험사에서 미리 사망보험금을 땡겨준다 했지? 그걸 4천을 줄 거야. 그러면 이거 치료비로 미리 써 이거지. 근데 발생을 했잖아. 4천을 미리 줬죠? 그럼 사망보험금은 결국에 얼마 나온 거야? 1,000만 원. 1,000. 그럼 이거를 진단급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가 가입시켜주는 보험들 보면 암진단금 해서 얼마 써있어요? 5천. 뭐 암진단금 1억 이렇게 써져 있죠. 그건 암의 진단이 되면 거기 써져 있는 그 금액 그대로 줄게 이 개념이죠. 근데 얘는 CI에 해당이 되면 사망보험금을 결국엔 뭘 해서 땡겨서 미리 너한테 줄게. 그럼 결국엔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차감되는 거죠. 5천도 주고 4천도 주고 이게 아닌 거잖아. 네. 그럼 이걸 진단금으로 보기에는 어렵죠. 어렵죠. 그냥 선지급에 대한 개념인 거지. 근데 이걸 어머니분들이 이제 어떻게 팔았을까? 이거 진단금이야. 암진단비도 나오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도 나오고 뇌졸중 진단비도 나와. 그럼 기존 보험보다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를 4천만 원씩 다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딱 몇 번 줄까요? CI 상태에 해당되면 딱 한 번 줘. 그럼 내가 중대한 암 걸렸어. 4천 땡겨받았어.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또 중대한 뇌졸중에 걸린 거야. 그러면 4천을 받을 수가 없죠. 없어요. 딱 한 번만 줘. 이 CI 상태가 됐을 때. 음. 근데 이거를 밑에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에 그냥 밑에 보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라고 써져 있죠. 밑에 보면 성인병 진단. 성인병 진단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써져 있어요. 보였어? 네. 보여? 어디야? 아직 못 보지. 여기를 가야 돼. 아, 성인병 네. 진단. 성인병 진단 우이죠. 네. 그러면 옆에 뇌출혈하고 뭐가 써져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 네. 이거는 정확하게 진단비가 맞는 거예요. 네. 있는 거야 이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뇌출혈 진단 받았어. 그게 중대한 뇌졸중은 아니었어. 그럼 뇌출혈 진단비는 얼마 나와요? 그냥 1,000. 1,000만. 급성심근경색 진단 받았어. 그럼 얼마 나와요? 1,000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가 여기에 암진단 특약이 있는지 한번 봐봐요. 암진단. 암진단이 써져 있어야 그것처럼 암진단비 중대한 암이 아니었을 때라도 지급을 받겠죠. 네. 근데 암진단이라는 용어는 절대 없을 거야. 없네. 네. 없죠. 암간호라는 게 있지. 네. 암간호는 근데 읽어보면 뭐예요? 암으로 진단을 4일 이상 받으면 얼마 준대? 얼마야? 5만 원? 5만 원. 그리고 밑에 암으로 뭐 통원을 하면 얼마 준대요? 뭐 2만 원. 이렇게 써져 있죠? 암통도 좋네. 그럼 여기는 암진단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그럼 이건 암진단비가 결국엔 아니. 없는 보험인 거야.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이걸 어떻게 얘기해? 암진단 이거 4천 나오고 뇌출혈도 4천에 1,000 있으니까 5천 나오고 급성심근경색도 5천 나오고 나비면제도 돼. 그럼 이거 가입해요, 안 해요? 하지. 가입하지. 그래서 이거를 메리츠 보장문석으로 우리가 돌려보잖아. 네. 우리가 메리츠를 주로 어쨌든 보장문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한번 보여줄게요. 개인적으로 CI 보험은 증권을 받아. 네. 그게 분석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올려볼게요. 간혹 신입분들 중에 보면 오 보험 잘 돼 있는데요? 암진단비도 있고요. 그래도 뇌 심장 관련된 것도 있던데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거야. 아까 그 증권을 메리츠로 돌린 것뿐이거든요. 보이죠? 2009년 11월 25일 날 가입을 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화면 페이지가 없네. 일단 그냥 얘기할게요. 뇌졸중 진단비 얼마 써 있어요? 4천. 그리고 위에 급성심근경색 얼마 써 있어? 5천. 왜 5천 써져 있는지 알겠어? 아까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1,000. 네. 그리고 미리 선지급 해주는 게 4천. 합쳐서 뭐야? 5천. 근데 이거 급성심근경색 5천인 거예요? 아닌 거죠? 1,000만인 거지. 1,000. 선지급 포함 안 되는 금액. 네. 그리고 밑에 뇌졸중은 4천. 이것도 4천인 거예요? 아니죠. 중대한 뇌졸중 선지급 받는 거를 미리 메리츠에서 4천을 표시한 거죠. 밑에 뇌출혈은 또 이것도 되게 웃기지. 뇌출혈을 또 5천으로 표시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는 또 뭐로 표시해요? 그냥
1000. 이 메리츠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야. 메리츠 화재도 어찌 보면 시스템이죠? 기계인 거잖아. 그러면 이 증권을 정확하게 불러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찍혀있진 않지만 암진단에서 4천이 또 찍혀있어. 그러면 그건 암진단 4천이 아니라 선지급 때는 4천을 표시한 거죠. 그러면 이거 암진단비 있다라고 보정 분석을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암진단비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거는 선지급을 해주는 거지 진단금을 정확히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생각보다 잘 돼 있는데요? 신입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뇌졸중도 있고 암진단비도 있고 이 시대에 그리고 밑에 뭐 2번 일당도 있고 상해 사망도 많아 보이고 근데 이거는 가입이 잘 된 게 아니다. 그래서 메리츠를 믿으면 안 돼. 보장 분석할 때는 정확하게 뭐가 필요해요? 증권이 필요해요. 그래서 증권 받으라는 내가 얘기를 꼭 하는 편인 거고 이건 결국엔 그러면 리모델링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암진단비가 결국엔 이 친구는 없는 거야. 근데 나이가 지금 저랑 동갑이잖아. 그 애기가 곧 태어났거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리모델링이 필요한 보험이겠죠. 근데 이 CI라고 하는 건 결국엔 안 좋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2세대의 확률 여기에서 보면 확률은 많은 건데 이 CI 보험을 우리도 판매했었어. 우리도 판매했었어요. 저 FC 때는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 있죠? 그게 없었고 저희는 딱 CI 종신보험 하나만 판매했었어. 근데 그 CI 보험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CI 보험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저희가 판매했었던 CI 종신보험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저희는 요거 팔았었어. 요거. 제 친구거든요. 27살에 딱 가입했었던 가제야. 저희는 어디 거 팔았냐면 ABL 생명보험사를 팔았어요. 근데 이게 상호가 변경됐죠? 예전에는 뭐였는지 아세요? ABL? 알리안츠. 알리안츠였어요 예전에. 이 선배님들은 너무 역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알리안츠였었어요. 근데 알리안츠는 외국계 기업이에요. ABL도 지금 외국계 기업이죠. 얘네 세 군데는 무슨 회사죠? 국내 기업이잖아. 생명보험사는 국내 기업이 자산이 더 많을까요? 외국계 기업이 자산이 훨씬 더 많을까요? 외국이 당연히 많겠죠.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 안에서 투자받고 우리나라 안에서 돈을 굴리는 거고 ABL 그리고 또 외국계 기업 어디 있죠? 맨날 와서 얘기하잖아. 라이나생명 뭐 자기네들 돈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지급 빨라요. ABL도 실제로 지급 빨라. 구태여 막 이렇게 약관에 없는 내용까지 들이밀면서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가끔 어르신들 만나면 삼성생명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우리 희연FC님 그때 우리 조인업 갔을 때도 아버지 뭐라 했어? 잘 안 준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암 통원비, 암 입원 일당 이런 거 안 주려고 엄청 보험사에서 얘기해서 시위도 엄청 많이 했던. 근데 이런 데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손해를 봐도 결국엔 다른 나라에서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메꾸면 되지. 그래서 크게 그렇게 지급에 대한 문제가 많은 회사들은 아니야. 근데 여기 ABL을 팔았던 이유는 뭐냐면 위에 보면 똑같죠? 얘도 제목이 뭐예요? CI 통합 종신보험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위에 보면 사망보험금 4천을 넣어놨고 이건 우리가 보장 분석을 할 때 이런 보험을 만난다 하면 이건 가입을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 진욱이 한번 맞춰봐. 같은 CI인데 아까 하나생명 거는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같은 CI인데 얘는 왜 좋은 증권이다라고 얘기할까? 맞추면 정신다. 진단비? 진단비. 진단비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봐. 암 진단 특약 때문에. 맞아요. 이해돼요? 진욱 교수님도 이해되죠? 암진단 특약이 따로 있죠? 따로. 얼마 있어요 암진단 특약? 3천. 3천 있어. 그리고 밑에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도 얼마 있어요? 3천. 저희가 2017년도에 에즈에서 근무를 했을 때 제가 근무했을 때 생명보험사는 내혈관하고 허혈성이 없었어요. 거의 미FC가 입사할 때쯤에 생명보험사에서도 내혈관하고 허혈성이 출시됐어. 근데 지금은 어디 있어? 다 있죠. 근데 이때는 생명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끝. 그리고 손해에 내혈관, 허혈성이 얼마 들어갔다 했죠? 200 들어갔어. 손해보험에. 그래서 이 설계는
왜 내열간 허혈성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시대의 최선이야. 뇌출혈 3천, 급성심근경색 3천, 암진단비 3천. 그럼 결국엔 확률이 얘보다 뭐가 좋아요? CI가 이거 좋잖아. 그리고 특약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잘 돼. 따로 있죠. 그럼 중대한 암이었어. 중대한 암이 아니었어. 그럼 암진단비 그냥 얼마 지급돼요? 3천 지급돼. 근데 그게 중대한 암에 해당됐어. 그럼 3천도 지급받고 어떻게도 지급받을까? 여기에 선지급 이때 50%형이거든요. 50%. 50 아니면 80%였어. 50% 선지급형이야. 선지급형을 보면 두 가지를 선택해. 선배 조용히 해주세요. 50 아니면 80%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까 하나생명 CI가 5천 1000이었지. 그럼 몇 프로의 선지급형일까 그거는? 20%? 80%. 왜냐면 5천 가입했는데 4천을 준다고 하니까 몇 프로의 선지급형 가입이에요? 80%. 예를 들어 그 증권 밑에 2,500이라고 써져 있었어. 지급하지 않았을 때가 주는 게 2,500. 그럼 그건 몇 프로 형이에요? 50%형. 그래서 이 형을 얘기해. 근데 우리가 판매했었던 거는 50%형 선지급형이었고 80% 선지급형도 있었는데 굳이 80%를 판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50%였던 것 같아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대한 암까지 해당됐어. 그럼 이 친구는 얼마 받아요? 치료비를? 2천? 암진단비 3천도 받고 그게 중대한 암에도 해당이 됐으면 선지급으로 50%를 받으니 4천에서 얼마야? 2천. 2천. 그럼 5천 받고 그게 중대한 암이었어. 그럼 이거 보험료 내요 안 내요? 안 되죠. 그러면 확률이 줄게 된 거잖아. 그냥 암진단비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중대한 암이었다면 선지급도 받고 남면도 받고 그리고 밑에 뇌출혈도 마찬가지. 그냥 뇌출혈 진단이었어. 그러면 3천을 받고 그게 중대암까지 해당이 됐어. 네. 그럼 당연히 5천 받고 남면. 그냥 급성심근경색이었어. 3천을 받아. 근데 그게 중대암에 해당됐어 약관에. 그럼 남면도 되고 선지급도 받고. 그래서 같은 CI 보험이더라도 암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이 따로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시대의 가입이 잘 된 보험이에요. 근데 이 세 군데에 있을까? 따로 특약이? 있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 보험이 간혹 있어. 10명 중 1명? 그럼 그거는 굳이 안 좋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따로 특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입이 잘 되어진 거긴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거밖에 판매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주계약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시기가 이때 CI 종신 아니면 종신밖에 없었어. 지금은 어떤 보험이 있죠? 지금 종신보험 우리가 판매하나? 판매 안 하죠. 지금은 뭐라고 해요? 그냥? 건강보험. 그냥 건강보험 판매해요. 왜냐면 주계약을 굳이 이 종신으로 안 넣고 뭘로 넣을 수도 있어요. 재해 사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재해 장애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 보험을 보면 이 친구가 지금 얼마를 내요? 78,710원 내죠? 거기에 위에 사망보험금 금액이 얼마예요? 42,660원. 이 당시에는 이걸 기본료로 내야 밑에 특약을 가입할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왜?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이 없었어요. 종신밖에 없었어. 근데 생명보험사 필요하잖아. 왜 필요해요? 일반 수술비 필요하고 재해 장애 필요하고 입원 일당도 재해가 범위가 넓고 그래서 생명보험사를 무조건 종신으로 가져갈 수밖에는 없었던 시절이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 다 리모델링을 또 시켜주고 있죠. 지금은 굳이 주계약을 사망보험금으로 안 가져가도 그냥 100원만 넣어도 여기 100만 원만 넣어도 밑에 특약을 다 가입할 수 있었던 시절이라 리모델링을 또 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I 보험이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밑에 증권을 보고 특약을 보고 분석을 해주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도 비교를 해줄 때 우리가 지금 CI 보험을 만나면 아무리 좋은 우리가 가입시켰던 ABL도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암진단비 1억 5천 뇌랑 심장 뭐 얼마나 들어가요? 뇌열, 허열 최대 7, 8천까지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좋은 보험이더라도 당연히 리모델링을 해줘야 하는 거겠죠. 시대에 맞춰서.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CI 보험을 만난다. 그러면 이 자료가 내가 봤을 땐 가장 좋아. 제가 아침에 자료가 없어져가지고 미에프씨한테 팀방에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선지급, 납입면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 어렵지 않아? 네. 우리가 교육용으로 받기도 어렵지만 이걸 굳이 고객한테 풀 필요도 없어요. 그냥 CI 보험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 해? 리모델. 리모델링. 그게 ABL이더라도 외국계 기업에 암내심 잘 돼 있는 거라 하더라도 이 시대에 그래도 가입을 하셨지만 지금은 결국엔 그냥 암 그리고 또 그냥 뇌졸중 그냥 급성심근경색 받으시면 보상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리모델링을 시켜주시면 다 돼요. 이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이걸 엄청 얘기했었어. 그치 미애? 우리 네. 이거 막 테스트도 보고 그랬잖아. 저는 그 시대 비교 입사했습니다. 아 맞아. 19년도 20년도 이거를 고객한테 풀어서 왜 CI를 내가 가입해야 돼? 라는 걸 납득시켰던 시절이야. 그래서 이걸 고객한테 요거는 했어. 고객한테 설명해 줬었던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사망보험금을 저렇게 기본료로 해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거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단기나 파세요. 저축 따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풀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 하나만 알려주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 제 고객 중에 CI를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야. 왜냐면 제가 리모델링을 못 시켜줬던 분이거든요. 고객들 중에 제가 지금 1000명이 사실 넘어가니까 저는 3분의 2 정도는 다 CI 보험을 바꿔줬어. 바꿔주고 그 남은 차입금 사망보험금은 저축으로 가입시키고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바꾸셔야 해요 라고 해도 연락이 안 되거나 나랑 좀 대면 하면 사실 계속 관리하기가 어렵긴 하겠죠. 근데 이 CI를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 않아. 보장이 그렇게 적진 않아요. 근데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이냐면 이건 제가 지전방에 아마 올렸었을 거야 후기로. 어제 성현예쌤님 후기 엄청 좋았죠. 네. 되게 가슴이 뭉클했던 고객인 것 같아. 근데 이분도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보장분석표 보면은 뭐 가지고 있어요? DB손해에 종합보험 하나 가지고 있죠. 네. 하나 딱 있어요. 저를 만났을 때 딱 이 상태야. 아유, 뭐만 있어요? 입원 일당 2만 원이랑 가배책이랑 음. 실비 해서 얼마네요? 47,151원. 근데 이 고객을 상담했고 리모델링을 시켰겠죠. 네. 제 오래된 고객이죠 이분도. 근데 이 당시에 아마 미에 입사했을 때 당시였을 거야. 업셀링이 됐죠? 47,000원인데 얼마를 내게 된 거야? 16만 원을 내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ABL 생명, 아까 우리가 판매했던 CI 종신 있고요. 하나손해 있었고, 그리고 흥국생명이 이때 당시에 내열하고 허열이 생명인데 출시됐던 회사야.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흥국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돌연변이 회사라고 불러요. 지금 유일하게 흥국생명에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엔대 수술기를 팔아. 손해에서 판매하는 엔대를 생명에서 지금 131대 질병수술기에서 판단 말이지. 돌연변이야. 손해 거를 가져다가 마구마구 쓰는 회사야. 근데 이때 흥국생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때 보면 사망보험금을 꼈어요? 제가 안 꼈어요? 안 꼈습니다. 안 꼈어. 그냥 39,000원에 보장이 어찌 보면은 CI보다 더 좋죠. 훨씬 좋죠. 근데 이분은 사망보험금도 필요하니까 제가 이거를 4개를 판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암진단비 얼마 맞춰놨어요? 1억. 그리고 수술비도 빵빵하죠? 입원 일당도 6만 원. 근데 이분이 이거 가입할 때 근데 보험료가 당연히 얘기하지 않았겠죠? 왜냐면 4만 원 내고 있는데 제가 얼마 내라고 하는 거야? 16만 원.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 안 아프니까 보험 가입을 안 해놨겠죠 여태까지. 근데 제가 이제 있어야 한다. 이제 뭐 어필을 엄청 했겠죠. 그렇게 가입을 하고 어떻게 됐냐면 돌리면 2025년도 작년이에요. 9월에 뭐가 된 거예요? 위암. 조기 위암됐어. 근데 이분이 아기를 키워요. 아기가 서아랑 동갑이야. 네. 근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위암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분이랑 똑같죠. 보험의 필요성을 좀 못 느끼고 보험이 있어야 돼 라고 했던 사람인데 결국엔 건강검진에서 조기 위암 판단 받았어요. 근데 다행이야 진짜 이분은. 보면 옆에 영수증 한번 볼까요? 금액 얼마 썼어요? 200. 200밖에 안 썼어. 왜 이렇게 적게 쓴 것 같아? 왜 이렇게 적게 썼을까요? 위에 보면은 질병금 번호라고 보이세요? 네. 보여? 환자 상면 제가 지웠죠? 그 파란색 지우고 밑에 질병금 번호 이게 뭐야? 중증 등록.
우리 보통 암내심 중대질병은 뭐가 해당이 돼요? 산정특례. 네. 그래서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그 위에 중증이라고 등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도 생각보다 병원비 적게 썼죠. 옆에 진료비 총액 보면 얼마 쓰신 거예요? 465만 3,793원. 근데 어찌 보면 공단 처리가 돼서 230만 원만 쓰게 된 거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적게 썼냐면 초기라서 그래. 조기야, 조기. 아까 조기 위암이잖아. 네. 그쵸? 위암이 진행이 된 상태가 아니라 초기에 발견한 거야. 그래서 수술도 비교적 간단했어요. 그냥 떼어낸 정도야. 진짜 럭키하신 거죠. 네. 이거 예를 들어 건강검진 안 했어. 내 애기 키우고 바쁘잖아요. 그럼 이거 방치했어. 그럼 당연히 병기가 더 그렇죠. 깊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진짜 좋았던 케이스. 근데 이분이 아까 가지고 있었던 보험 있죠? 청구했겠지. 네. 그럼 볼까요? ABL 생명 82,830원 내고 있었거든. 네. 큰 질병을 청구하면 이렇게 정리해서 고객한테 저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뭐가 나와? 소개. 이분 니즈가 전혀 없고 저랑 연락이 잘 안 된다 했잖아요. 그냥 가입하고 대면대면한 고객인데 저한테 3명 소개시켰어요. 와우. 왜? 본인이 청구를 잘 받았거든. 근데 고객은 여러 군데에서 지급이 되니까 본인이 얼마 받은지 정확히 몰라. 그냥 대략 알지. 그래서 내가 정리해주고 나는 이거를 또 내 고객들한테 소개 요청할 때 쓰거나 이 언니한테 이거 프린트해서 전 갖다 줘요. 언니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보장 분석을 다시 해줘야 돼. 왜냐면 납입이 된 건 납입 면제된 건 보험료를 또 안 내고 그리고 진단비 받으면 일회성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사라지고 그리고 이 고객은 불안해해. 왜 불안해할까? 또 걸려. 내가 재발되거나 전이 되면 그때 보장은 또 어떻게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장 분석을 다시 해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줬죠. ABL 생명 전액 납입 면제 됐어. 총 납입보험료 얼마예요? 일부러 이거 다 기재한 거야. 귀찮겠죠? 근데 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총 납입보험료 300만 원 냈죠? 근데 지급 얼마 됐어? 5,700. 5,700.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이거 이제 이해하죠? 아까 진단금 얼마였어? 3,000이었죠? 네. 지급됐는데 이게 CI에 해당됐어. 왜냐면 옆에 침윤 파괴적 증식이 있었나 봐. 족인데 있었어. 여기인데. 그래서 이분은 진짜 럭키한 거야. 그죠? 건강도 찾고 돈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2,000이 더 지급된 거예요. 아까 50% 선지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5,000이 지급됐고 암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 제가 선지급 써져 있죠? CI 선지급 수술비, 3종 수술비 해서 얼마야? 5,700. 몇 배 수익일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 또 넘겨볼게요. 하나손에 제가 가입시켜준 거에 총 납입보험료가 180만 원 그리고 지급보험료는 3,100만 원 그리고 DB소대는 실비예요. 실비 아까 230 썼고 지급받은 금액이 82만 원 근데 이거는 1인실 금액이 있어서 적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1인실 쓰면 금액이 적게 나와 실비에서 다음에 교육해줄게요 이것도 그리고 아까 흥국생명 있었죠? 이분이 흥국을 빼고 가입한다 했었어요 원래. 왜냐면 37,000원인가 그랬거든 흥국이. 그거 빼면 보험료가 좀 저렴해져야죠. 한 13만 원. 근데 제가 뭐라 했어? 안 돼요. 이거 내열허열 진짜 좋은 거고 새로 나온 뭐 어필했겠지? 이거 진짜 좋은 보험이에요. 했는데 결국엔 가져갔죠. 근데 얼마 썼어? 230 쓰고 지급받은 게 4,000이에요. 여기 암진단비가 4,000이었거든. 3,000, 4,000. 그리고 입원 일당 있고 3종 수술비 그리고 얘도 난면이 됐어요. 그 이 고객이 지금 내는 보험료가 5만 원이 채 안 돼. 왜냐면 하나손해는 그 당시에 난면이 없었어가지고 그거는 난면이 안 됐어. 그래봤자 보험료 하나손해가 2만 얼마인가? 3만 얼마밖에 안 돼요. 이분 지금 총 지급 얼마 받은 거예요? 1억 2천. 1억 2천. 어때? 부럽지? 나도 부럽더라. 1억 2천은. 근데 부러운 게 아니고 사실은 건강을 되찾은 거고 이렇게 가입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1억 2천을 받은 거야. 근데 나를 만나지 않았어.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4만 원이었어. 그럼 이분 DB손에 원래 실비 있었던 사람이죠. 얼마 받았을까? 아무것도 없어. 82만 원만 빼고 82만 원만 받고 끝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1년이 채 안 됐죠. 여기서 나중에 지금은 얼마 안 쓰더라도 보험 가입이 이제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 없겠죠. 재발이 되고 전이가 돼. 그럼 지금 지금 진단금 받은 걸로도 넉넉하고 또 앞으로도 치료 받으면 진단금은 안 나오지만 수술비, 뭐 입원 일당 아니면 치료비는 당연히 나오겠죠. 실비랑. 그럼 걱정이 없겠죠. 근데 이분이 나를 안 만났어. 근데 재발도 되고 전이도 된 거야. 그럼 지금 금액은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재발되고 전이 돼서 지금 무슨 수술 많이 하죠?
로봇 수술 많이 해. 로봇 수술하면 얼마예요? 기본? 최소 1,000만. 1,000만 원 최소야. 근데 이 보험이 없었다라면 그분은 본인이 저축한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게 깨야 되는 상황이 왔겠죠. 그래서 오늘 교육해줬던 내용이 CI를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보장 분석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될 거고, 그리고 결국엔 보험이 없는 사람 그리고 보장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보여주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전 니즈 없는 사람들한테 이것도 되게 많이 보여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고객들이 결국엔 1억 이상을 받아야 진단금으로. 근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사를 갔어요. 야. 아기를 키우는데 한 명 키운다고 했잖아요. 1억이면 보증금 보태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 갈 수 있는 돈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넓은 평수로 아이와 함께 이사 갔고, 지금 아직은 뭐 재발이나 전이 안 되고 되게 좋은 케이스야. 수술하고 끝났어. 진짜 1,000원이다. 진짜로. 여기 보면은 항암 수술비 지급이 안 됐잖아요. 항암 약물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없어 지금 내역에. 방사선이랑 약물도 안 하고 수술하고 끝난 거예요. 왜냐면 조기에 발견해서. 그러면 만약에 방사선하고 약물 받았으면은 사실은 금액을 더 많이 받긴 했겠죠. 그래도 이분은 되게 좋은 케이스라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당하지 않을 이유는 사실 없고, 고객들한테 저희가 배우는 내용이 되게 정확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걸 잘 전달해주고 고객들한테 많이 도움 주고 계약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마무리할게요. 안 눌러. 아니. 돌림 버튼 눌러.